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수학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이런 말을 선생님보다는 엄마한테 많이 듣죠. 네. 엄마랑 엄마표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과제를 하는 모습이든 어떠한 경우에 엄마와 수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엄마가 욱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수학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조금씩 계속 한번 생각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단순해서 까먹었다가 또 그 말을 똑같은 말 또 들으면 계속 몇 번을 되뇌이면서 수학이 점차 싫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수학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혼자 푸시다가 또는 이 말은 아버님, 아빠들도 진짜 많이 하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시냐면 아빠랑 해봤는데도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이 왜 이런 어려운 경시 문제를 지금 초등학생이 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엄마 아빠가 가르칠 때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미 방정식도 막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초등 때까지 배운, 자기 학년 때까지 배운 수학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그런 형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엄마 아빠가 수학을 잘 못해서 지금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막 가르쳐 주다가 뭐가 막혔어요. 뭐가 풀리지 않아. 답이 나왔는데 그게 답지랑 답이 달라. 이러면 엄마 아빠가 본인도 모르게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 1학년인데 왜 풀이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1학년이 어떻게 풀이를 써. 이런 말을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듣게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계속 머릿속으로 어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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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구나를 반복해서 머리에 세뇌당하는 거죠. 세뇌당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안 어렵고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이미 나한테 그런 고정관념이 깔려 있어서 아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유연하지 않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걸 배울 때 쉽네? 뭐 이렇게 그 문제를 맞추든 안 맞추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거는 점차 길러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태도부터가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풀 수 있을까? 이런 마음부터 들면 이미 그 문제는 50%는 못 푸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심리적인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과목이고 실제 논문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그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겠죠. 반드시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이거 지금 못해서 어떡해? 너 4학년 되면 더 어려워져. 이런 이야기. 이 문제를 틀린 게 화가 나서 너 지금 이 정도 틀리면 어떡해? 너 중학교 때 수학 어려운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말 하거든요.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틀린 걸 가지고 전 얘기하지 않고 문제의 어떤 난이도. 그러니까는 아이가 새로 나가는 단원, 새로 배우는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줬는데 모르겠다. 안 할래.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너 이것도 지금 안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좀 찔리고 그러긴 하지만 진짜 좋진 않아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진짜로 단순해서 정말로 단순한 아들이어서 그래도 제가 표현하는 거를 금방 까먹고 제가 만약에 강도를 세게 표현했으면 전 반드시 사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표현이 있었다면 엄마도 아까 너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화가 날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날 때도 있다. 저희 합리화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면은 단순한 저희 아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저의 사과를 잘 받아주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또 계속 어려워져.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어려운데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지금도 만만하지 않은데 지금도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그 기저에 깔리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공감되는, 저도 한 번쯤은 썼을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너 수학 머리가 없어서 어떡하니?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세 아이 중에 누군가가 제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숨 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도 그렇게 말을 해서 너 수학 이렇게 못해서 어떡해? 이런 표현들. 뭐 수학 머리가 없냐,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틀렸어 보다 이건 결정타로 더 아이들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여자친구들한테는 이런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희 딸이 진짜 제 반응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편이에요. 뭐 여자아이들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아들보다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자친구들한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수학머리가 없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온 거죠. 그리고 또는 어떤 문제를 잘 풀었어요. 또는 어떤 문제를 잘 맞췄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도 바보는 아닌가 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긍정적인 칭찬을 해줄 걸. 제 마음속으로 아이가 수학을 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게 된 거니까 아이가 썩 좋아하지는 않았죠. 내가 문제를 맞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전반적인 능력을 확 후려치는 것 같은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나 해서는 안 되는, 요즘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진 거야 이런 것처럼, 또 나 때는 나도 수학이 되게 싫었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수학은 어른들이, 엄마나 선생님 그 누군가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계속 느껴요. 수학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수학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과목과는 다름을 느껴요. 6살 아이도 느껴요. 6살, 5살 아이들도 말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나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고 말도 빠르고 뭐든지 좀 발달이 예전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라서 어떻게 6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살이 엄마 눈치를 본다? 6살이 엄마의 반응을 살핀다?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는 아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거나 아이의 성향을 어떻게 고쳐야 될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건 먼저 어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예민한 성향의 아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엄마가 첫째랑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줄 때는 아이가 어떨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그럴 때 만약에 감정이 컨트롤 잘 안 됐다면은 반드시 사과하셔야죠. 왜냐면 이성적으로 더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참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 말 표현 때문에 아이가 수학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도, 어떤 그 좋은 선생님을 아이 옆에 붙여놔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미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생각이 안 나시거나 내가 까먹을 것 같다 하시면 설거지하는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저는 예전에 어떤 시를 찬장 앞에 붙여놨거든요. 시를 보면 내가 화날 때 좀 참을 수 있겠다는 어떤 시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시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그걸 멍하니 바라보면 그래,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내 감정을 한 번은 끊어줘야 되는 나만의 해소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시면, 잘 컨트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주의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